자, 교육부가 5월에 인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는데 차관보가 임명되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 문화와 사회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서 이제 차관보는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는 참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네.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이 됐었는데 이제 그동안 2008년에 폐지가 되고 지금 11년 만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포용국가 함께 동반 성장을 또 강조를 하면서 사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이 사회부총리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2급이에요. 사회정책통합관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차관보가 신설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통합정책을 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지만 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를 둘러싼 잡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게 인사를 내부로 할 거냐 외부로 할 거냐 이제 내부로 할 경우에는 자리만 늘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께서 또 말씀을 하셨듯이 어쩌면 이제 새로 신설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서로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했을 때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좀 더 초중등에 이제 전념을 하고 예.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이라든가 하는 좀 장기적 정책을 할 때 교육부의 차관보가 신설이 됨으로써 권력이 너무 강하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비판도 하셨거든요.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다 하는 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현 1차관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혀온 만큼 아무래도 좀 내부 인사 발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한계를 분명하게 넘어설 수 있는 투명한 인선 과정들이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서울교대 남학생들의 여학생 외모 평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더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NS상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단톡방 안에서 성희롱이라든가 뭐 여성 폄하라든가 이런 게 비단 뭐 교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2016년, 17년 서강대나 고려대 뭐 이런 사건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서울교대나 뭐 경인교대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첨예한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교사들에게는 좀 더 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역할모델이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좀 더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가 그 초등교사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가는 학교이고 또 임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결국 현장에 투입됐을 경우에 이렇게 성에 대한 인지나 이런 감성이 부족했을 경우에 결국 교육, 인성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타 대학생들의 일반 일탈과는 좀 더 다르게 보는 것이죠. 물론 현재 뭐 서울교대나 여기서 지금 계속 학생들 징계라든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사들에 대해서 성적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인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단 교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학문의 전당, 뭐 지성의 금자탑이란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좀 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라는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 학기가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8월에 시행될 시간강사법을 두고 아직도 대학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학이 아주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위 시간강사법은 2019년도 2학기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1학기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신문지상에 뭐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 데모도 있지만 결국 이 피해나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이제 과목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또 학교 측에서는 이제 전임 교원들에게 좀 더 많은 강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대형 강좌가 늘어난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이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서 그들에게 방학 때도 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뭐 퇴직금이라든가 보험을 지급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강사들이 또 이제 직업을 잃게 될 또 그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재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정부가 이런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돈은 한 288억 정도거든요. 예. 근데 각 대학들이 추산을 해보면 뭐 적게는 20억에서 60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대학 재정 상황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학 재정이 등록금의 한 5, 60%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지금 10년간 동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우리 대학생 인구가 한 338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지난 5년간 한 9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대학의 재정 수입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은 감소되는데 이 추가 재원이 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궁여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은 시간 강사를 위해서 만든 이 시간 강사법이 가장 시간 강사들에게 아픈 그런 그런 법이 돼버린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재원 확보가 또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또 거기에 플러스 이게 지금 시간 강사를 1년간 임용을 하고 3년간 재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 2학기부터 되다 보니까 그러나 한국은 봄학기, 가을학기에서 1년이 운영이 되는데 2학기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또 현장과 안 맞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 좀 더 맞게 그리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함께 병행되지 않는다면 현장이 더 계속해서 아마 시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아니겠습니까? 법 원래의 취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대학들의 그런 의지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